안녕하십니까. 라마르 클리닉 원장 최의식입니다. 오늘은 가슴 성형에 대해서 또 새로운 질문들이 좀 있어서 가슴 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제가 지금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가슴 성형을 하게 되면 절개 방법이 이제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. 어떤 절개 방법이 좀 나은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질문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금 최근에 이제 가슴 성형을 하는 절개 방법이 세 가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. 이제 겨드랑이 절개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유륜이라고 그러죠. 젖꼭지 주변에 이렇게 까만 부분을 이제 둘레를 따라서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하는 방법하고, 밑선 절개라고 그래서 이제 가슴 밑에 이렇게 이제 가슴 주름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를 이제 따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넣는 방법하고,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를 다 해봤는데, 각각의 그 수술 방법에 장단점이 있습니다. 장단점이 있는데, 일단은 먼저 요 방법만큼은 좀 그 처음 가슴 수술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게 뭐냐 하면은, 유륜 절개 있잖아요. 유륜 절개를 이제 흉터가 가려진다는 이유로, 우리 이제 속옷을 입으면 이제 그 젖꼭지가 가려지니까 흉터가 가려진다는 이유로 유륜 절개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사실 이 유륜 절개는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. 유륜이, 그러니까 이제 이 젖꼭지 주변의 까만 부분이 5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가 돼야 그걸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벌렸을 때 우리가 보형물이 이렇게 쥐어 짜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. 그래서 이제 유륜이 좀 조그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륜 절개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. 특히나 이제 그 결혼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모유 수유를 안 했던, 그러니까 임신의 기왕력이 없었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두 유륜의 그 어떤 발달 크기가 좀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륜 절개를 하기가 조금 힘들 뿐더러, 억지로 유륜 절개를 하게 되면 수술할 때 보형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벌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오히려 그 흉터를 작게 안 보이게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흉터가 좀 더 크게 티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유륜 절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 좋고요. 그리고 제가 의사로서 이제 조금 유륜 절개가 좀 이제 재수술이나 뭐 다른 어떤 뭐 질환, 예를 들면 이제 뭐 가슴에 어떤 멍울이를 제거하면서 동시에 뭐 이렇게 가슴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거랑 같이 할 때 유륜 절개는 할 수 있어도, 미용적인 목적으로 유륜 절개를 좀 피하십시오 하는 두 번째 큰 이유는, 우리가 이제 가슴을 놓고 보면은 가슴은 그 모유를 만드는 그 가슴 실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, 이제 이 모유를 만드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고, 그 바깥을 이제 지방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. 케이크로 치면은 빵이 있고 그 바깥에 이제 생크림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거기에 뭐 토핑을 올리는 것처럼, 가슴도 그 빵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이제 모유를 만드는 거고, 거기에 이제 관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유두에 연결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예, 그렇게 돼 있고, 그 주변은 이제 지방들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제 몰캉몰캉하게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지방이 얼만큼 양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제 가슴이 큰 여자가 되냐 작은 여자가 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모유를 만들어내는 이 지역에는요, 정상적으로 이제 세균이 좀 살고 있어요. 그게 이제 뭐 좀 복잡한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자면, 이 모유를 만드는 통로는 이 공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, 모유를 만들어낸 요 안에는 이제 정상 세균, 우리 손에도 세균이 살고 있거든요. 그런 것처럼 안에 정상 세균이 살고 있는데,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슴 수술을 하면서 이 유륜 절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는 터널링이기 때문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젖꼭지는 가슴의 중간에 위치하잖아요. 그 유륜을 절개해서 들어가게 되면 요 케이크의 빵에 해당하는 실질을 다칠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게 되면은 수술하고 나서 2차적으로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, 유륜 절개는 그래서 유방의 실질을 다치게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야 된다,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해서 문제가 안 생겼다 하더라도, 우리가 이제 가슴 확대술에 요즘은 이제 비율이 많이 달라졌는데, 옛날에 이제 미혼의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하셨었지만, 요즘에 이제 50대 50으로 이제 기혼 여성분들, 미혼 여성분들 다 이제 골고루, 나이대도 뭐 20, 30대, 40대까지 이렇게 골고루 하시긴 하는데,
특히 미혼 여성분들은 임신 출산을 할 거잖아요. 그럼 이제 유륜을 닫히게 하고 그 밑에 백을 넣고 그 위에 이제 자기 가슴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지면서 이제 이 유선이 발달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럼 이 닫힌 데를 통해서 모유가 이제 이렇게 모아서 젖꼭지로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부가 이 닫힌 통로를 통해서 내가 넣어놨던 보형물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또 이 2차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혼 여성분들에게는 겨드랑이 절개나 밑선 절개를 추천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럼 겨드랑이 절개랑 밑선 절개 중에서 어느 게 더 낫느냐? 사실은 내가 이제 정말 가슴 수술한 거를 정말 숨기고 싶어. 아무한테도 안 들키고 싶어. 그러고 싶으시면은 가슴 수술을 하시면 안 돼요. 왜냐하면 가슴 수술이라는 거는 조그만하게 절개를 해서 내 가슴보다 큰 보형물을 이렇게 쥐어짜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상처를 벌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로 하든 흉터는 남아요.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나면 뭐 흉터 잘 안 보이죠. 쉽게 얘기하면 쌍꺼풀 수술 처음에 이제 실밥 풀고 나면 와, 이 흉터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나중에 이제 한 5년, 1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눈 감아서 보면은 그게 쌍꺼풀 수술 흉터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잖아요. 마찬가지로 여기도 처음에야 이제 흉이 좀 표시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. 특히 겨드랑이 쪽이 사실은 피부가 접히는 지역이라서 흉터가 적게 남기는 해요. 그래서 정말 좀 흉터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겨드랑이 절개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데 다만 겨드랑이 절개는 통과 세금이 있어요.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가슴은 여기 있잖아요. 절개 위치는 여기 있잖아요. 그럼 여기서 절개를 해가지고 보형물을 갖다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. 그럼 여기를 갖다가 다 이렇게 벌린 다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. 통증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. 수술하고 난 다음에. 예, 수술을 할 때는 안 아프게 해드릴 수 있어요. 뭐 수면 마취를 하든 부분 마취를 하든 옆에다가 뭐 마취약을 넣어가지고 안 아프게 하든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이제 이만큼을 들어 올렸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 주먹보다 큰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넣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닫았으면은 이 보형물이 이게 이제 자꾸 위로 삐져 올라오게 하려고 그러거든요. 그걸 이제 못 올라오게 이제 이 수술 후 보정 속옷 같은 걸 여기를 눌러줘요. 이렇게. 그렇게 하면은 수술한 자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건드리게 되잖아요. 아프겠죠. 아파요. 그래서 겨드랑이 수술은 사실은 뭐 모든 수술이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지고 모양만 이뻐지고 나면 아팠던 기억은 어딘가로 날아가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겨드랑이 절개는 상당히 이 회복 과정이 좀 힘들 수 있다. 그래서 겨드랑이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팔도 마음대로 이렇게 못 올리고 누웠다 일어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래요. 이렇게 겨드랑이 수술에 오로지 흉터 하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은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들여다보고 하긴 한다고는 하지만 그치만은 내시경 수술이나 내시경을 쓰지 않는 수술이나 대부분의 수술의 80%의 그 수술 과정은 내시경 없이 보형물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둔탁한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밥주걱 같이 생긴 기구가 있거든요. 그걸로 보형물을 들어가는 공간을 어느 정도 만드는 게 거의 이제 80~90%가 그걸로 하고 나머지 10%가 이제 뭐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뭐 혈관을 좀 지진다든지 좀 박리가 좀 덜 된 부분 좀 더 박리한다든지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내시경 수술은 이 겨드랑이 수술을 할 때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. 왜냐하면 겨드랑이 수술을 할 때는 우리가 예쁜 가슴을 만들려면 이 가슴을 얼마만큼을 더 크게, 그러니까 안에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얼마만큼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느냐,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, 그게 이제 이 밑을 많이 이렇게 열어야 되거든요. 그게 이제 절개 부분하고 실제로 수술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겨드랑이 수술을 할 때는 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. 반면에 밑선 절개는 흉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함이 있습니다. 이 겨드랑이 절개에 비해서. 가장 큰 불리함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아기를 좀 낳아 보시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처녀 시절에는 크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탄력이 있고 탱탱했는데 아기 낳는다고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커졌다가 모유수유를 했든 뭐 유축을 했든 모유수유를 안 하고 이제 뭐 가슴을 약을 먹고 가라앉혔든 그렇게 해서 이제 쑥 가라앉아서 이제 경산부들 아기를 낳으신 분들의 가슴을 보면은
윗볼륨이 좀 없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나는 윗볼륨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여기를 좀 채우고 싶어서 가슴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. 그런 경우에는 이 가슴 모양이 약간 요렇게 밑에는 이제 좀 있는데 위에가 없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는 이제 밑선 절개를 해도 이 살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째고 나서 이렇게 꼬매고 난 다음에 살이 다시 벌어지려는 이런 성질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,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피부에 탄력이 좋으니까 째고 나서 가슴 이만큼 키워놓으면 당연히 이제 이 짠 자리가 이만큼 벌어져 있겠죠. 이거 이제 물론 뭐 의사들이 층층이 꼬매가지고 이렇게 여기 겉에만 딱 닿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이렇게 오므려서 이렇게 닿는다 하더라도 약간 그 벌어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흉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은 있지만, 그치만 수술하는 과정 중에서는 굳이 여기 위에까지 터널을 팔 필요가 없거든요. 이 가슴 밑선 절개는.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 수술의 8, 90%는 요 밑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만 이제 살짝만 들어보면 여기 보이고 살짝만 들어보면 여기 보이고 하니까 살짝 들어서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백을 이렇게 쓱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꼬매주면 돼요. 회복 과정 중에서 너무너무 편해요.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 20, 30대, 20대 그리고 30대 초반 분들이 이제 밑선 절개로 수술했을 경우에는 정말 진짜 회복력이 좋으신 분들은 다음 날도 뭐 선생님 괜찮은데요? 가뿐한데? 이렇게 얘기해. 좀 움직일 때 좀 뻐근하긴 하지만 괜찮아, 이런 분들 있고, 평균적으로 3일이 지나면 대부분 통증은 거의 못 느끼셨어요.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,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살면서 이 대흉근, 이건 이제 많이 쓰는 근육이거든요. 꼭 운동을 안 하더라도 뭐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애기들 이렇게 안고 다니다 보면 이런 거 이제 많이 쓰거든요.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할 때 보면 이제 근육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근육 밑에 유식하면 유착이라고 그러는데 들러붙은 게 좀 있어요. 그걸 박리하면서 조금 이제 수술 시간도 살짝 더 걸리고, 수술하는 과정이 조금 이제 젊으신 분들보다는 아주 이렇게 스무스하게 싹싹싹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복 과정이 한 5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경우는 있었는데, 근데 겨드랑이 수술했던 것처럼 막 너무 아파서 이제 뭐 진짜 2번은 못 하겠어요, 이런 이 느낌은 거의 아니셨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제 대부분의 그 가슴 성형은 의외로 가슴 밑선 절개가 많습니다. 실제로는 이제 사실 이제 가슴 성형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숨기고 싶은 부분이잖아요. 이제 사실 뭐 얼굴처럼 드러나는 데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옷 입고 갖춰놓고 보면은 딱 요런 부분만 보이니까 내가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기도 하고 하니까 뭐 얘기는 안 하는데, 근데 사실은 유륜 절개도 그렇고 뭐 겨드랑이도 그렇고 밑선도 그렇고 가까이 가서 우리 이제 뭐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정도 돼서 아주 이제 삶을 공유하는 사이가 돼서 가까이 가서 보면 보여요. 아예 안 보일 수는 없어요. 어차피 보이는 건데, 다만 이제 밑선 절개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가슴, 큰 보형물을 넣기가 훨씬 더 쉽고요. 수술도 다 보이는 데서 수술하니까 수술도 훨씬 쉽고요, 안전하고요. 그 다음에 당연히 회복 과정도 편하고요. 그래서 대부분들은 밑선 절개를 선택을 해서 수술을 하는 추세입니다, 요즘은.